반갑습니다. 브라보 마일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을 하고 이제 쭉 시간이 흐르면 어떤 순서대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창업을 하려면 제조 창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조 창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특허 등록입니다. 자, 특허는 처음에 출원이죠. 특허 출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등록입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길면 2년, 좀 빨리 하면 1년입니다. 근데 하여튼 특허 등록이 먼저 돼야 이게 좋습니다. 특허 등록이 나중에 되면 점점 이제 뒷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이 빨리 되면 좋고, 그러려면 특허 출원 먼저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특허 등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상표 등록도 한 1년 걸립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에는 한 300만 원 들고, 상표 등록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자, 이런 게 모두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제조법인이죠. 자,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주거래은행을 개설합니다. 자, 처음에는 뭐 매출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래도 은행은 법인 유치라 그래서 이 법인이 은행을 개설해주면 좋아합니다. 이제 향후에 매출이 늘어나면 더 좋아하겠죠. 어쨌든 법인이면 주거래은행을 개설하는 게 좋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은행이 좋습니다. 하나은행이 뒤에 가면 또 설명하겠지만 국채 그 사업 같은 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1%대 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거래은행은 뭐 어디 해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갔다가 국민은행은 없는데 하나은행이 있어서 하나은행으로 바꿨습니다. 그 중간에 바꾸면 귀찮죠. 처음부터 하나은행을, 나중에 그거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하나은행으로 개설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록은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법인 설립하면 이 사업자죠. 사업자를 내고 나면 전자상거래는 그냥 하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는 지금 매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조업으로 해서 제조도 안 했는데 매출 일으키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매출이 있어야 이 뒤에가 또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OEM 받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양말 공장에 내가 양말을 한번 생산하겠다. 그러면 뭐 공장 사야 되고 기계 설비해야 되고 뭐 실 사야 되고 하겠지만, 자, 일단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 양말을 만들어 줍니다. 내 브랜드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은 OEM 공장에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벤처 등록입니다. 자, 벤처 등록을 해야 모든 이자라든가 이런 게 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벤처 등록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이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특허를 등록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랬죠. 하지만 이 벤처 기업을 등록할 때는 무조건 특허가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상표 등록이나 법인 설립이나 주거래 이런 거는 쭉 하면 됩니다. 매출까지도 그냥 하면 되는데, 벤처기업 등록을 하려면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특허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월 뭐 5천에서 1억씩 했다 이러면 괜찮죠. 연 매출 10억 넘어가면 은행에서 좀 VIP 대접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되기 때문에 공장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좀 힘들지만 월세로 하든지 뭐 단기로 해서 창고를 쓰든지 하고, 자, 이까지 오면은 이게 빨리 오면 좋겠죠. 공장 매입까지 한 1년, 2년 안에 오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 이 공장 매입은 이제 우리 취득세라는 게 생기죠. 공장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싸게 사면 5억, 비싸면 10억. 자, 이렇게 사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제조를 하고 설비가 들어와야 되죠. 설비를 남은 공장에다가 설비를 할 수가 없으니, 왜냐? 그 설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넣어놨다가 뭐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빼라 한다거나 이런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공장을 매입해야 되는데, 공장을 매입하려면은 매출이 있어야 되고, 자, 공장을 매입했으면 취득세라는 게 생깁니다.
취득세는 4%입니다. 그럼 10억에 4천만 원이죠. 근데 이 지금 법인 설립, 요게 이제 사업자 내는 거죠. 이걸 내고 공장 매입까지 3년 안에 제조로 하면 취득세 면제입니다. 그거는 어디 가나 거의 비슷할 건데 지방세라서 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조법인 설립해서 3년 안에 공장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환급입니다. 냈다가 다시 받습니다. 대신 얘들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다 실사 다 옵니다. 오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장을 매입했는데, 자, 설비를 넣어야 되죠. 설비가 뭐 싸게 1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최근에 좋아졌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자동화 설비입니다. 자, 근데 요즘은 뭐 양말 하나도 공장에서 만들면 거의 자동화입니다. 옛날에는 뭐 좀 기계만 넣고 막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센서 다 들어가고 하루에 양말 몇 개 나오는지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스마트 공장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공장 사업이 왜 좋냐? 자, 공장도 매입했고 기계를 사야 되는데, 자, 이 설비를 하는데 이 공장의 설비의 50%를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준단 말은 그냥 줍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이 설비를 하면 5천만 원은 나라에서 줍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또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잘 하겠다. 뭐 이런 거를 브리핑을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와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영세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월 1억 해봐야 그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을 특히 제조를 많이 밀어줍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공장 사고, 자, 공장은 아까 여기 주거래은행 있었죠? 공장을 매입할 때 주거래은행을 잘 하면 공장이 80%까지는 어쨌든 담보대출이지만 80% 이상 나옵니다. 80% 나오고 잘만 하면 운영자금까지도 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까지 가면 공장 사고 매출 일으키니까 공장을 사고 공장을 사서 그 설비까지 한 거죠. 그 중간에는 벤처기업을 무조건 해야 되고, 자, 이만큼 왔으면 이제 양산이죠. 양말을 하루에 뭐 예를 들어 1000켤레 했다.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뭐 한 달에 뭐 그러면 1000켤레면은 3만 장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매출이 되겠죠. 뭐 1억을 하든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양산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 뒤쪽은 안 해도 되지만 계속 가야 됩니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연구 개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품 공정 개선이라는 SM택에 가면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R&D 사업입니다. 그럼 R&D 사업은 뭐냐? R&D 사업은 내가 지금 양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잘 만들어서 R&D 개발해서 더 좋게 만들겠다 하면은 나라에서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지원해 주는 거죠.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잘 만들어 수출하라고. 뭐 국내에서 팔아도 되고 어쨌든 수출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제품 공정 개선 사업인데 우리는 제품 개선 사업이죠. 공정은 사실 스마트 공장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정은 뭐 그렇게 옛날에는 제품 공정으로 해서 그런 약간 스마트 팩토리 비슷하게 설비를 했는데, 자, 지금은 이게 이름이 제품 공정 개선이고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 공정 개선인데 이게 제품 개선하면 됩니다. 제품 개선하면 최대 금액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5천만 원 하고 자부담 뭐 25%인가 20%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 개선까지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출 인증자까지 따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 수출을 하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든 양말을 뭐 동남아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뭐 하면은, 자, 수출 인증자가 돼야 됩니다. 수출, 그러니까 내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이 양말 이름을 뭐 나이키라든가 뭐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브랜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샘플도 보내고 뭐 박람회도 나가서 수출을 시작하는 거죠. 자, 수출을 시작하면 수출 인증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컨설팅 받아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세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랑 해서 수출 인증자를 땁니다. 자, 수출 인증자까지 땄으면 우리가 공정 개선도 했었죠. 자, 그러면 부설연구소까지 가야 됩니다. 부설연구소는 보통 학사 이상 3명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단독 방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소. 그리고 그 연구원들은 다른 일은 못하고 이 연구일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연구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학사 이상. 자, 그런데 벤처기업은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 3명이나 월급 줘가면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벤처기업을 하면 부설연구소 학사 2명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학사 1명에 전문대졸 1명이 그 전문대졸이 이 일을 2년간 경력이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부설연구소를 차립니다. 자, 이 부설연구소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R&D 사업이나 제품 공정 개선 사업에 이게 가점이 많습니다. 부설연구소가 있으면. 자, 그렇게 해서 이 부설연구소를 차리고, 자, 아까 수출 인증자 땄죠? 그러면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다가 지사를 차리는 게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써야 되고, 거기에 현지에 뭐, 월세를 줘가면서 오피스도 얻어야 되고. 근데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사화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뭐 미국이다 하면 미국 현지에 거기에 있는 뭐 한국 업체라든가 이런 걸 매칭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업체가 우리 물건을 대신 팔아줍니다. 팔아주지만 여기랑 협의해서 얘들도 마진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어쨌든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지사 개념의 이런 걸 하고, 거기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얘들이 박람회도 나가야 되고 뭐 업체도 만나야 되고 바이어 상대도 해야 되니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근데 다는 아니고 이게 뭐 한 60%인가? 70%인가? 하여튼 30%는 자부담입니다. 어떤 것든 다 100%는 아니고 어쨌든 내 물건 파는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이 쭉 진행되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되는 겁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되면 또 이자가 싸지겠죠? 이런 식으로 또 뽀대도 납니다. 자, 뒤에 밑에 가면 제가 증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되고, 자, 이게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5년 정도에서 이까지 왔다면 성공한 중소기업이 됩니다. 자, 수출 유망, 자, 수출 유망 중소기업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지역에 보면 지식센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화 신속 사업을 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우리 회사가 이만큼은 잘 나가는데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뭐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광고를 걸겠다. 아니면 뭐 라디오 광고를 하겠다. 뭐 그런 거 하면 됩니다. 해서 사업화 신속 자금을 한 4개월치 하면 또 몇천만 원 나옵니다. 그 밑에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화 신속 사업을 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내 거를 많이 파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여기에 빠져버렸네요. 여기 보면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있는데 창업 맞춤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빠졌는데 원래 그 창업 맞춤 사업은 아마 요 중간에 요 줄에 어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맞춤이 뭐냐면 창업하고 3년 안에 이제 창업을 했으니 또 돈이 많이 들죠. 뭐 공구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돈 많이 듭니다. 또 박람회 나가야 되고. 근데 이 창업 맞춤 사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하면은 지원이 됩니다. 그게 한 2천 몇만 원 되는데 그게 다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지금 매출이 계속 늘었겠죠. 예를 들어 뭐 달에 1억을 해서 지금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러되면 창업 도약 패키지로 해서 한 번 더 도약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 3, 4년 넘었는데 요 지금 좀 힘든 시기가 또 오겠죠. 왜냐하면 계속 아무리 이렇게 지원이 있지만 계속 설비가 들어갑니다. 설비를 계속 증축하고 연구하고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힘이 듭니다. 한 3년, 만 3년 지나면 그 창업 맞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창업 맞춤을 하고 나서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이 도약 패키지를 하면 좋습니다.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진흥원입니다. 자, 여기서 지원을 해서 창업 도약 패키지 와서 가다가 또 특허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여기 안 해도 되고 한 뭐 특허가 났으니 이 정도 어디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뒤에 빼놨는데 특허 영상이 진짜 잘 만듭니다. 3D로 해서 막 보니까 TV에도 몇 번 광고에도 나오고 하던데 뭐 가누다 목베개라든가 뭐 하면 3D로 막 그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게 한 옛날에 500만 원 한데 지금 한 700만 원씩 하는 것 같던데 그거 그냥 700만 원 아깝지 않습니까? 그게 한 5분, 3분짜리인데 근데 엄청 잘 만듭니다. 자, 이게 지식센터에서 또 특허 영상글에서 나옵니다. 이거를 지원받아서 또 만들면은 우리 홍보 자료로 잘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데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이 영상 하나 갖다 놓으면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해외 바이어들도 이걸 보면은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편합니다. 그래서 특허 영상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지사화 사업을 하고 나면 지사화 확장 사업이라 그래서 지사화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출이 됐으니 확장해서 더 많이 팔으라고 지사화 확장 사업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왔으면 뭐 매출이 벌써 잘 되는 중소기업이 됐겠죠. 그리고 이까지 오는 데는 제가 봐서 진짜 빨리 오면 한 3년, 좀 늦어도 한 5년. 그래서 그 창업을 5년까지 보고 좀 길게 보면 7년까지를 창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정화가 됐다면, 자, 우리는 창업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 성공 창업까지 오는 과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러면 이 등록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빠져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빠져먹은 거 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잘 아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법인 사업자죠. 자, 이렇게 먼저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합니다. 그리고 SOC,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 뭐 거기서도 하는데 제일 빠른 거는 그냥 특허 가지고 기술보증 가서 벤처기업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서 보증받아서 이걸로 보증받아서 은행에서 운전자금 빌리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벤처기업 받고, 자, 이게 상표 등록증이죠. 아무래도 내가 상표를 빨리 등록을 해야겠죠. 내 제품을 빨리 상표를 해야 남들이 안 따라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특허증을 안 올려놨는데 특허증도 여기에 상표 등록증 이름만 바꾸면 특허증하고 요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특허청장이 뭐 김영민인데 지금 또 바뀌었더라고요. 특허청장이 한 2,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를 한 8개 갖고 있는데 계속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 등록증은 생겼고, 아까 얘기했던 제품 공정 개선 사업. 자, 제품 공정 개선 이제 최종 평가 결과 확인증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했다는 증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고 확인증도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명, 과제명, 사업기간, 주관기간, 평가기간. 주관기간이 이제 자기겠죠. 자기가 이렇게 내 물건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죠. 요즘 FTA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해줘야 되냐면 내가 수출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출을 하면 그 바이어들이 FTA로 이제 무관세로 이거 받기 위해서 이런 걸 원합니다. FTA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관세사랑 잘 하면 되고, 어쨌든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인데 이것도 그 관세사가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500만 원 되던데 FTA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컨설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관세사랑 잘 하면은 수출 인증자 또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받고, 자, 이거는 아까 창업진흥원 얘기했었죠. 처음에 창업 맞춤 지원 아까 빠졌는데 아까 창업 도약 있었죠. 자, 이게 창업 맞춤 지원 사업 선정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창업을 이제 잘 했다. 해서 과제를 잘 했다. 과제라는 게 내가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업부설 연구소죠. 기업부설 연구소도 이렇게 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는 특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 여기 보면 벤처 유효기간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벤처도 연장입니다. 2년인가 연장인데 그걸 연장하면 기업부설연구소도 계속 연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업부설연구소도 있으면 가점이 좋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또 기술연구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설연구소도 이렇게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지사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수행했다. 그래서 어떤 수행사가 있겠죠. 그 현지에 있는 업체랑 지사화 사업도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출 유망 중소기업, 수출을 막 하면 이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증도 나옵니다. 뽀대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수출 잘한다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걸 은행에 가주면 이자도 아마 조금 혜택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신속화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화 신속 지원 사업 협약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